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중에는 그 조선시대가 좀 중요합니다. 기출도 많이 좀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대시대입니다. 자, 고조선, 부여, 삼한 등이 있었고, 자, 이 나라의 특징은 응보형주의, 뭐 교육형주의겠습니까? 자, 복수주의, 속죄형 제도가 있었다. 자, 고조선, 우리 한국사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한서제리지, 팔조금법, 일책시비법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먼저 부여, 절도를 하게 되면 12배 배상입니다. 일책시비법이 있었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삼국시대에서 고구려를 가면 그 부여 자리에 고구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똑같이 12배 배상이 있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에는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풍습이 있었다. 자, 부여에는 원형옥이 있었는데 그 원형옥이란 이 옥이 감옥이잖아요. 원 모양 형태의 감옥이 있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소도 특별신성구역이 있었다. 네, 됐습니다. 3국으로 가죠. 3국 고구려입니다. 일책시비법 말씀드렸고 우마도살제, 소우자죠. 소와 말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말을 임의로 도살한 자는 노비로 몰입시키는 제도가 우마도살제인데 고구려에 있었다. 그 고구려 땅에 북한이 있죠. 북한도 소를 죽이면 총살시킵니다. 백제를 갑니다. 백제, 일찍부터 중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가장 삼국 중에서 행정제도가 발달했는데, 자, 이 백제에서 알아둘 것은 사형 밑줄긋이고, 자, 사형에 처할 경우에 복심을 하고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심이란 2번 재판한다는 거예요. 2번. 이심제도죠. 이심제도.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가면 고려시대가 나오는데 고려시대 여기 나오네요. 사형 있죠? 사형? 사형 밑줄 그시고 삼복제입니다. 삼복제 삼심제도라는 거예요. 삼심제도 3번 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재가가 있어야지만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삼복제 왕의 재가라는 부분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백제는 뭐다? 백제는 2번 재판했다. 왕의 재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자, 백제는 절도나 뇌물할 때 보통 유형을 유배죠. 유배를 보내거나 2~3배를 배상한다 해서 고구려에 비해서는 고구려는 12배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완화되었다. 신라는 됐고 역시 삼국시대도 응보형주의입니다. 복수주의고요. 자, 그리고 형벌의 종류가 앞에 고대시대보다는 조금 다양해졌다는 거죠. 자, 감옥 명칭 3번 체크합니다. 감옥 명칭이 다양하게 쓰였는데 영어, 뇌옥, 형옥, 수옥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 이 다양하게 쓰인 이 용어가 고려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통일된 독립행정 기관이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전옥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나오죠? 전옥서 동그라미 칩니다. 전옥서. 한자를 보면 옥을 전담하는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가 모든 행정기구를 정비하면서 설치한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인데 이것을 삼국시대에는 옥, 뇌옥, 영어라고 다양하게 불리던 구금시설이 전옥서라는 전담부서가 독립기관으로 맡으면서 다양한 명칭들이 하나로 정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전옥서는 그때 고려 시대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에만 설치가 되었다. 이 옥수라는 말은 그 국사범을 얘기합니다. 중죄를 저지른 사람. 옥수 이퀄 국사범 하시면 돼요. 국사범을 전담하는
유일한 행정관서로서 수도에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이고 다양하게 쓰이던 구금시설이 전옥서라는 통일명칭으로 정비되었다. 이 전옥서가 조선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합치면 100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전옥서라는 것이 이제 일제시대에 가면 이제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죠.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자, 개관 읽어보시고. 자, 형벌의 종류인데요. 자, 태, 장, 도, 유, 사. 5종입니다. 자, 태자 밑줄, 장, 도, 유, 사의 5종이 근간이 되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5종의 형벌 종류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1000년을 갑니다. 자, 부가형으로 삼루형, 삼루형이 뭐지? 이 얼굴에 칼 흉터 내는 거 있죠? 그게 삼루형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도 익혀두세요. 기출문제집 가면 다 나와요. 삼루형, 경면형, 이 얼굴 경자거든요. 안면 면자고 경면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 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새길 자자입니다. 글자를 새겨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그 추노라는 드라마 있죠. 추노. 그 추노라는 그 노비 노자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 추노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를 잡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노비들이 이제 도망갔다가 잡혔을 때에 그 죄값을 그 얼굴에 새기잖아요. 노비 노자 이렇게 잿물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리는 글씨를 새겨서 새겨버리는 형을 자자형이라 하는데 이 경면형 제도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도. 뭐 속전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가제도구를 몰수하는 부분, 노비를 몰수하는 부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부분, 평인들이죠.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가옥을 봅니다. 이 가자가 임시가자죠. 자, 가옥은 광종 때 노비 안건법 시행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노비 안건법이 뭐죠?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그 호족 세력이 강했죠. 호족 세력이 강하면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종은 왕권 강화 실시책으로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는데 노비 안건법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인 신분이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노비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 그것이 노비 안건법이었다는 것인데 취진 좋으나 원래부터 노비였던 자들 있죠. 양인이었다 노비로 강등된 자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초부터 노비였던 자들이 그 주인들을 막 밀고 하고 무고하고 하다 보니 사회 질서가 심란해서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많은 노비들을 체포 구금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구금시설이 미어터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어터지는 그 구금시설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 구금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임시 구금시설이 바로 뭐였다? 임시 가짜를 써서 가옥이었다. 이 가옥을 만든 때가 광종 때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시옥할 때 시자가 지방시자입니다. 지방의 감옥이라는 얘기죠. 지방 관하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설옥이 있었는데 공민한 때 이를 시옥이라 불렀다.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고려시대에 잠시 있었던 겁니다. 속전제도는 뭐 옛날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자, 속전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돈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자, 형집행 중 상을 당한 경우이거나 임산부일 때 일시석방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보방제도로 이어지고요. 오늘날에는 특별기후제도로 이어지죠.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전제도는 자,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일시석방제도도 고려시대에 운영을 했었다 하는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가볼게요. 자, 고구려에는 5종의 형벌, 5종의 형벌은 고려라 했잖아, 고려. 그쵸? 죄인 얼굴에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삼류형이 있었다. 이것은 고려이지 고구려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좀 중요해서 별표를 하나 박아둡니다. 자, 개관입니다. 자, 조선시대 형벌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을 근간으로 했다. 자, 다만 고려시대보다는 도형과 유형이 좀 확대 실시가 되었고 형 징배 방법과 형의 규격, 사용 방법, 절차 등이 성문법규로 상세히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시대는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엄격히 분리된 때는 언제죠? 엄격히 분리된 때는 가보개혁때입니다. 1895년에 와서야 분리가 되고 그 전까지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또가 행정과 사법을 모두 관할하다 보니 지 멋대로 재판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신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 불렀다. 직수아문은 경국대전에 특별히 규정되었다. 직수아문이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사사, 그 다음에 전옥서,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 이 법체계를 직수아문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벌 관장 기관을 볼게요.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일단 중앙에는 형조,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를 두었는데 자, 형조에 사사가 있었다. 이 사사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애사가 있었는데 이 상복사는 상이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복사는 복심을 담당했다. 무슨 말이죠? 이심제도입니다. 이심기관입니다. 자, 고율사는 이 율자이죠. 율자. 이 율자가 이제 법령 율자죠. 법률 율자. 그래서 법령조사 심의를 담당한 기관이 고율사다. 장금사, 이 장자가 맡을 장자거든요. 그래서 금한다는 거죠. 뭐 장금사라 말하는데 감옥과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기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옥 담당이 교정이잖아요. 수사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걸 합친 겁니다. 장금사가 두 가지를 다 맡았다. 장애사, 이것도 맡을 장자인데 이 예자가 노예 예자입니다. 그래서 포로와 이 노예, 호적과 소송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장애사. 정리되셨죠? 기출된 부분은 이 장금사가 한번 나왔고 전옥서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그랬죠?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이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 상민을 좀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좀 더 고려시대보다는 좀 더 넓어요. 일반 죄수죠. 일반 죄수의 구금을 담당한 기관이 전옥서다. 동그라미 칠게요. 사헌부는 감찰기관, 오늘날로 치면 검찰청 얘기하시면 됩니다.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 특수범죄를 담당했다. 자, 지방으로 갑니다. 관찰사,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되죠. 도내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했고 자, 유형 이하를 담당합니다. 밑줄짝. 수령은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죠. 이 수령은 장형 이하 사건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쭉 올라가 볼게요. 자, 태장이지 태장. 가운데 끊어버리면 요 태형과 장형은 누가 맡았다?
수령이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관찰사는 유형 이하라 하지만 유형 이하는 4개인데요. 그쵸? 태장, 도유 4개급이잖아. 그쵸? 그럼 밑에 것까지 도지사가 한다고? 그럼 업무가 엄청나게 범위가 많은데 그럼 수령은 뭐하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찰사가 맡은 것은 도형과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은 임금이죠. 임금. 자, 됐어요? 자,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체계를 한번 그려버리면 자, 맨 밑에가 태형이죠. 태, 장, 도, 유, 사. 그쵸? 그러면 맨 밑에 태형과 장형은 누가? 여기 수령이 맡았고 관찰사는 유형 이하니까요. 그러면 이 유형 이하는 4개, 1개, 2개, 3개, 4개라는 건데 그쵸? 근데 맨 밑에 2개는 수령이 맡고 있잖아. 그래서 관찰사가 실질적으로 맡는 부분은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은 왕의 제가가 있어야 한다 했죠? 이 부분은 왕이다. 여기는 삼심제여죠. 삼심. 삼복제라 하시면 되겠네. 삼복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요. 형벌의 종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태형입니다. 태형.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요. 작은 회초리로 10대에서 50대까지 때렸다. 자, 5등급이다. 뭐 10대부터 50대까지니까 5등급이겠죠. 역시 여기 또 속전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 당시 때 70세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에요. 뭐 보통 60세까지 뭐 살려나? 그쵸? 50세까지도 살려나? 할 정도입니다. 70세 밑줄, 임산부 밑줄, 15세 미만자 밑줄, 폐질환자 밑줄은 태형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을 받고 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부분입니다. 이 태형은 언제 없어지냐면 1920년대에는 엊그저께 얘기잖아. 그치? 엊그저께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칩니다. 1920년에 없어집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때 없어지지만 싱가포르는 아직도 태형이 있어요. 두 번째가 태자 동그라미 칠게요. 장형입니다. 장형은 한 단계 윗단계인데 태형보다 약간 중하죠. 큰 가시나무 회초리라 했는데 보통 곤장 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곤장을 친다. 자, 회초리에서 10대 50대까지는 좀 그렇다 하는데 곤장은요 60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0대부터 100대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혼절하는 거예요. 혼절. 그럼 물 끼얹고 다시 정신 차리면 또 패고 하는 겁니다. 보통 바지를 벗기죠. 바지를 벗기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바지를 벗기지 않은 치마를 벗기지 않고 치마를 입은 채로 패죠. 패는데 그 간통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치마를 벗기고 쳐버리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장형은 보통 도형과 유형의 병과형으로 부과되었다. 보통 이제 독자적으로도 탈 수 있지만 보통은 장형, 즉 권장치고 도형이 뭐죠? 유기징역, 옥살이 하는 겁니다. 옥살이. 유형은 유배 보내죠. 그래서 권장치고 감옥 보내고 권장치고 유배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병과형이죠. 보통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집행관의 자의가 가장 많이 개입되기 쉽다. 그래서 돈 받고 풀어주는데 몰래 돈 받죠. 그리고
누가 패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또 한 대 한 대가 틀리잖아요. 자의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남형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 남형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남형의 폐해가 가장 심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도형, 유형이 아니고 장형입니다. 장형. 그리고 이 장형이 언제 없어지는가 또 기출됐어요. 1895년입니다. 갑오개혁 때 동그라미. 이때 폐지가 됩니다. 오히려 장형보다 먼저, 태형보다 먼저 폐지돼요. 장형은 갑오개혁 때, 태형은 1920년에 완전 폐지되었다.